뭐 뉴스에서 500원이다. 뭐 100원이다. 원가가. 이렇게 계산은 내가 어떤 제품을 사는지에 따라서 원가가 다른 거예요. 재료를 내가 이렇게 써서 원가를 계산을 해야 되고 마진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좋은 커피 우선 사. 주인 입장에서 맛있는 거야. 그렇게 계산을 해요. 계산도 안 하는 분들도 많고. 개인 창업은 10집 열면 2년을 못 넘긴다고 하거든요. 폐업률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소비자가 많은데 왜 가게를 닫지? 이렇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지금 카페 시장은 임대 나왔어. 계약해야지 돼. 인테리어. 그리고 바리스타 학원에서 배운 메뉴. 아니면 아르바이트 했으니까 내가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배운 것으로 그대로 창업하면 망해요. 왜? 그만큼 하는 가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단가가 낮은 음료예요. 객단가라고 하죠. 1,000원 미만의 음료를 몇백만 원어치를 팔아야 되거든요. 몇백이 뭡니까? 월세 계산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음료값 안에 인건비, 월세, 모든 비용들이 다 책정하는데 그 계산조차가 잘 모르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만큼 팔면 되겠다. 하루에 몇 명 오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의 원리로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로망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죠. 원가 커피를 한 봉지 1kg를 사서 얘가 1kg에 만약에 5만 원짜리다. 그러면 50잔이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커피 1kg를 아까 3만 원짜리 말고 뭐 5만 원짜리 말고 2만 원짜리를 했어. 그러면 또 나누기가 다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 원가가 돼요. 즉 내 곳에서 나에 맞는 원가를 원료를 재료를 수급해서 팔아야 마진이 되는 거예요. 100원이 남을 수도 있고 50원이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계산법이에요. 원가 계산은 필수인 거죠. 어떤 상황에 어떻게 원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카페가 어려운 게 이 작은 단위에서 마진율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요거만 남으려고 차렸는데 옆에 큰 거 생겼어. 그럼 그거마저도 쉽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나 목표가 서울대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서울대를 가려면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학원에 있어야 되고 어떤 학군에 있어야 되고 모든 뭔가 좀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장사는 무엇을 팔아야 되고 지금 유행하는 것이 무엇이지?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약간 이런 거야 라는 두리뭉실한 계획 때문에 수천만 원 내지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창업을 하는 거죠. 내가 티셔츠를 한 장을 사려고 해요. 거기에서 계산이 끝나면 안 되거든요. 내 한 달 수입에 10만 원짜리를 살 것인지 만 원짜리를 살 것인지 계산을 하고 보러 가야지 되잖아요. 근데 샤넬이 좋아. 이거 갑자기 보니까 이게 너무 땡겨. 나 카드값으로 n분의 1, 뭐, 이렇게 막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겠죠. 내가 벌이가 뭐 얼만데 이걸 갚기 위해서 다른 것도 써야 되니까 어떻게 써요? 자,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300을 빼야 되잖아요. 거기 월세가 200이에요. 그러면 500이 되죠. 재료비 한 150이에요. 650 되죠. 거기에 전기 수도 하면 700만 원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700만 원이 되려면 30일 내내 일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루 빼실 겁니까? 이게 또 계산이 돼야지 돼요. n분의 1을 계속 나누기 하는 거예요. 그럼 28일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누기 28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매출이 얼마가 될까요? 500만 원이라고 해도 하루에 보통 2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꼭 해야지 되는 돈. 20만 원 곱하기 하루도 안 쉴 거야. 30만 2, 3, 600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로는 어림없죠. 그러면 30만 원 넘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근데 내가 2,000원짜리 커피야. 그러면 2,000원짜리 팔아서는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누기를 했더니 하루에 이만큼을 팔아야지 돼. 근데 어떤 날은 그만큼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음료가 그것을 오늘 하루 반성하는 게 아니라 주 단위로 분석을 해요. 무슨 요일에 어떻게 안 됐나? 어떤 계절에 안 됐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꼭 분석이 필요한 게 4계절이 있어요. 계절이 4개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즌별로 음료가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이 메뉴가 좀 팔렸어. 그럼 적극 빨리 반영을 해요. 개인 카페는 안 된다. 재료가 비싼 건지 맛이 없는 건지 사람이 안 찾는 건지 내가 만드는데 음료를 만드는 시간이 긴지 이걸 빨리 분석해서 빨리 빼고 이런 분석들을 계속 혼자서 하는 거죠. 개인 카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손님들이 뭔가 무엇을 찾는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빨리 파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음료를 만드는 거죠. 저는 코로나도 겪고
겪었고 메르스도 겪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단골층 분들, 손님들이 뭔가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한 달로 계산했을 때는 이번 달도 잘 넘겼구나, 살았구나, 이렇게 한 달 버티기 플러스 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자영업은, 카페는 특히 수 계산이 잘 돼야 되겠구나. 진짜 계산을 계속 해야지 돼요. 진짜 중요해요.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바닐라 시럽을 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터가 있습니다. 900ml인지 뭐 750인지. 그리고 이게 가격이 달라요. 근데 내가 쓰는 펌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다 계산을 해야지 되거든요. 한 펌프에 20원인지 30원인지 그걸 병에다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정도만 계산해도 저는 개인 카페 운영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봐요. 개인 창업들을 다 하고는 싶어 하시는데 항상 70%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 없는데. 나 자신 있어서 해요 라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성향을 보고 하실 수 있겠다 하면 제가 하실 수 있게끔 좀 도와드려요. 근데 반대로 너무 열정적이신데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도 있어요. 게을르신 분들이죠. 열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막는 편이에요. 치밀해야지 되고 부지런하셔야지 되고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기획력도 있어야지 되고 그래요. 제가 집을 짓고 싶어요. 맨 땅, 이건 개인 창업. 모델하우스, 이건 프랜차이즈죠. 어디서 사실래요? 모델하우스는 다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살기만 하면 돼요. 단 조건이 있어. 벽에 액자도 걸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카펫도 깔면 안 돼. 그냥 살기만 해. 근데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단 어떻게 지어야 될지, 2층으로 해야 될지, 주차 공간 어떻게 해야 될지, 정원 만들어, 이거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차이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건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커도 마이너스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많이 들어가겠죠.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이. 근데 요즘에 보면 왜 우리 차 몰고 가서 빵 베이커리 굉장히 큰 데도 많고 시간당 수익률이 다르겠죠. 개인 카페에서 10평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와 100평에서 움직이는 거는 또 다르니까. 근데 그거는 개인 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시에서 살잖아요. 근데 주말에 나가고 싶어. 주차도 좀 편하게 하고 싶고 풍경도 보고 싶고 근데 좀 배도 채우면서 커피도 마시고 싶어.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전 그건 적극 추천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 하면 좀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좀 손님의 류가 다른 것 같아요. 도심에서는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하고 내 동네에서 잠깐 요런 정도. 근데 내가 좀 우리 어디 갈까 할 때 여의도 어디 이러지 않잖아요. 특히 가족 단위일 경우에는 아니면 좀 드라이브 좀 하고 싶어. 그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권 자체가 좀 다른 얘기죠. 역세권이나 사람이 굉장히 붐비는 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괜찮다는 거에 또 두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내가 잘 운영을 해서 단골층이 탄탄한 그러면 괜찮은데 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점도 내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어떤 재료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른다면 이거는 어디에다 내려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즉 개인 창업이냐 프랜차이즈점이냐 이 안에서도 저가 커피냐 이거보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내가 다 못하겠어. 그리고 나 막 30년 직장 생활을 해서 자영업 너무 무서워. 프랜차이즈점으로 우선은 봐야 되겠죠. 그럼 그 안에서 그럼 내가 저가로 할까? 아니면 좀 고급 커피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류를 할까? 이렇게 또 갈려지겠죠. 그때 보면 시스템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랜차이즈점에 가서 본사에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되는지 여기는 어떤 게 좋은지 이쪽은 어떤 게 좋은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내가 운영을 할 때 매일매일 그곳에 갈 때 어떤 식으로 방식이 달라지는지는 개인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서 찬찬히 보고 비교 수치를 적어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냥 들었을 땐 몰라요. 왜냐 이게 보험하고 비슷해요. 다 들으면 다 좋은 얘기야. 여기도 들으면 다 좋은 얘기야.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보면 뭐가 좋은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적어서 똑같은 비교 수치를 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얼마가 남는지 본인이 분석해야지 돼요. 꼭. 왜냐면 회사에서는 이만큼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예요. 어디나 그래요. 이만큼 남습니다. 그래야 팔리겠죠. 똑같아요. 제가 저희 친척들이나 친구도 그렇고 야 못 차려야지 되라고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재미없는 얘기지만 가서 듣고 분석해. 그 다음에 끌리는 다음에 제가 이제 너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없이 공간만 만들고 그냥 메뉴 만들고 그냥 월세 내면 되겠지라고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70%는 우리는 장사를 시작하는 공부를 제대로 배울 곳도 배운 적도 없다 보니까 모두들 그냥 막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조차 테스트 받을 곳이 없어요. 고민을 들어줄 그런 게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참 재미없는 말이지만 공부하라는 말이 전 진짜거든요. 그 공부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카페 많이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왜 차리고 싶어 하는지, 돈이 왜 필요한지. 돈은 필요해야 벌려요. 가게 월세 내는 게 웃으면서 그 안에서 계시고 있지만 한 잔 한 잔이 정말로 힘든 시장인데 한 번은 차려보고 싶었어 하고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무엇을 팔 것인지 그게 있어야지 돼요. 이제는 음료를 배우시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메뉴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팔 것인지 내가 손님한테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무슨 수익을 낼 것인지 어떻게 낼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요할 것 같나요? 내가 전혀 몰라. 그럼 저는 학원도 추천은 해요. 음료 배우시고 뭐 문화센터 가서 음료 배우시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차리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메뉴를 가르쳐 줄 정도의 분이 곁에 계시다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그분한테 배우면 되니까. 뭐 아트 배우면 되죠. 근데 배워서 멈추는 사람한테는 발전이 없죠. 그 배우는 것으로 응용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일반적인 카페에 가서 저 메뉴 내가 다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는 거와 기계 이거 다루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쵸? 기계 다루는 건 배울 수 있어요. 추출하고 뭐 이러는 건. 근데 내가 추출을 했는데 맛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메뉴를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